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세 번째 과목인 전기 설비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좀 얘기를 할 건데, 자, 우리 제 3과목이 우리 전기 설비. 자, 전기 설비인데, 자, 얘는 이제 우리 2021년 1월 1일부로 여기 규정이 좀 바뀌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 우리 시행이에요. 1월 1일부터 원래는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 자, 여기다가 우리 플러스 누구까지 내선 규정까지가 우리 뭐 기사급이나 기능사급이나 이렇게 좀 우리 문제가 나오고, 이쪽에서 우리 누구 설비에 관련된 전기 법규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출제가 됐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2021년 1월 1일부로 자 바뀌는 게 전기 설비 기술 기준. 자, 얘하고 플러스 누가 되냐? 한국 전기 설비 규정 이라는 내용으로 좀 우리 누구 바뀌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판단 기준이나 우리 내선 규정 얘네들 파트가 좀 이제 빠진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한국 전기 설비 규정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우리 좀 내용들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요 바뀐 내용들, 변화된 내용들, 그렇다고 뭐 전체가 다 바뀌냐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건 예전에 우리가 쓰던 거라고 보면은 이제 우리 한국 전기 설비 규정 안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이제 요즘에는 신재생 에너지들이 좀 많이 좀 투입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분산 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추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접지라든지 이런 개통이 바뀌어요. 뭐 예를 들자 그러면 여기서 예전에는 우리가 3상 그러면 R상, S상, T상 또는 뭐 ABC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요거를 이제 3상을 RST, ABC 뭐 이렇게 표현을 안 해주고 뭐 UVW 이렇게도 표현해 줬는데, 자, 요걸 이제 우리 누구 전기설비 규정에서는 L1, L2, L3 이렇게 좀 우리 누구 바꾸더란 얘기예요. 부하 L1, L2, L3 뭐 이런 형태로 좀 이제 우리 전선도 RST상이 아니라 L1상, L2상, L3상 뭐 이런 식으로 좀 변형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우리 누구 절연저항 값이라든지, 자, 절연저항 값이 뭐 예전에는 우리 150V 이하 그러면 뭐 0.15, 0.1메가 150 넘어가고 300이 하면 0.2메가 이런 절연저항 값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싹 다 바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절연저항 내용들이 변경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누구 제일 많이 변경되는 게 우리 접지예요. 접지에 대한 내용들, 접지공사 1종 접지, 2종 접지, 3종 접지, 특3종 접지 했던 우리 접지공사들이 싹 다 이제 바뀌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도 우리 접지공사 내용들이 좀 변경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과전류 차단기에 관련된 거, 과전류 차단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자, 우리 저압 퓨즈 같은 경우 뭐 우리 30A 이하다 그러면 1.6 빼면 우리 60분 이내 우리 융단되고 끊어지면 되고, 그 다음에 2배 전류가 흐르면 뭐 2분 이내 끊어져라, 이런 기준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뭐한다, 전체적으로 싹 수정이 돼요. 올 변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용이 싹 변경된 것들은 교재에 다 변경을 시켜가지고 우리 누구 실어놨으니까. 근데 얘네들을 다 바꿨다고 우리 누구 싹 변경해서 우리 나오긴 했지만, 얘네들에 대한 문제들이 좀 많이 있어요. 특히 접지공사에 대한 문제가 아주 많아요. 우리 법규에 어떻게 보면 메인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파트가 접지였는데, 내용이 싸그리 다 바뀌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문제들이 다 변경이 돼야 되겠죠. 올 교체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 문제를 풀면서 뭐 1종 접지다, 2종 접지다 이런 말 나오면은 그 문제는 잘못된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에 대한 이제 문제들을 만들어서 이제 누구 투입을 시켜야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얘네들이 뭐 매 관연도에 막 여러 번 막 매 수십 문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얘네들은 우리 관련된 문제들이 우리 기출 문제들을 보면은 평균 한두 문제 정도, 요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두 문제 정도가 이제 뭐 할 거다, 얘네 내용들이 변경돼서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먼저 인식을 좀 해두시면 되고, 얘네들은 아직 나온 적이 없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21년 1월 1일부터는 얘네 내용으로 바뀌면 여기에 대한 신규 문제들이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지니까 얘네들은 요런 내용들이구나, 제가 내용 정리해드리고 뭐 예제 문제 몇 개 정도는 제가 풀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우리 뭐 기출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문제 나오면 요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이제 뒤에다 뭐 해주면 돼요. 계속 이제 추가해가면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 숙제하면 되겠죠. 지금부터 뭐 이 내용을 다 암기하고 막 이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신규로 만들어진 것들이니까 요런 내용들이 있구나, 요런 내용 중에는 제가 예상했을 때 뭐 한 요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올 것 같다, 그럼 한 번쯤
시간 나면은 보시고 시간 안 나면 기존에 있던 것들 얘네들 뺀 나머지들 있죠. 나머지 기존에 있던 것들 좀 먼저 숙지를 해두시고 기출문제 많이 풀어두시고 여기에 관련된 것들만 싹 빼버리고 나면은 그래도 큰 무리가 없어요. 시험 보는데 아무 무리 없고 대신 용어 내용들은 그냥 변경된 것만 모아자. 한번 좀 숙지를 좀 해두자. 그렇게 좀 우리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우리 본 강의 들어가가지고 뭐 하자. 얘네들 변경된 것들 한번 추가 설명 드릴 거예요. 자, 먼저 얘네들이 이제 바뀌었구나. 2021년 1월 1일부로 우리 판단 기준, 내선 규정이 누구 한국 전기설비 규정 쪽으로 다 넘어가는구나. 기억을 좀 해두시라는 얘기. 이제 나왔던 내용들이 좀 문제들이 좀 많은 우리 변경이 좀 있겠구나. 좀 인식을 좀 한번 해두시고. 자, 이제 우리 먼저 우리 3과목 전기 설비에 대한 내용들 얘기를 할 거예요. 전기 설비 우리 법규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전기설비 법규는 우리가 관연도에 기출문제, 계산문제에 그러면 평균 몇 개 나오냐? 안 나올 때도 있고 뭐 나오면 하나. 이렇게 평균 잡으면 몇 개 하나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산 파트가 없이 다 우리 누구다? 설명 위주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설비는 설명 위주에 우리 계산 문제는 거의 우리 신경 쓸 필요 없고 내가 한번 보고 여기에 나오는 계산 문제들은 풀어보고 아니다 그럼 버려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우리 계산에 치중하지 않는 과목이다. 기억을 좀 해두시자. 자, 우리 첫 번째 1장부터 한번 볼까요? 챕터 1. 자, 우리 누구? 제 1장. 제 1장은 지금 뭐 제목은 심벌, 전선, 공구하고 나와 있죠. 심벌. 그 다음에 전선 및 자, 우리 공구에 대해서. 자, 그러면 심벌이라는 건 뭘 갖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심벌은 우리가 전기라는 우리 누구 전기 요 사업 우리 전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 전기에 관련된 우리 업을 내고 우리 사업자 등록증 내고 하시는 분들은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설계업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공사업이 있고 감리업 뭐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안전관리도 있고. 그러면 설계업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 건축사 또는 우리 건축사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우리 각 층에 뭐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다 뭐에 캐드 가지고 작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각 층에 어떠한 설비들이 들어갈 거고 등기구는 뭐가 들어가면 에어컨은 어디 들어갈 거고 스위치는 어디 들어갈 건지 캐드로 우리 누구의 설계 도면을 만들죠. 그 도면을 만들 때 각 층에 들어가는 이런 우리 누구 설비들 특히 전기에 관련된 것들 전기에 관련된 것들을 각 층 우리 누구 도면 이제 우리 전체 도면 외에 우리 누구 각 층마다 평면도를 만들죠. 그런 도면을 만들 때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우리 누구 전기 장비들은 다 뭐한다? 심벌화 시켜가지고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각 층에 우리 뭐 백열전구가 10개 들어간다고 백열전구를 다 그려서 넣을 건 아니잖아요. 형광등 20개 들어간다. 형광등을 20개를 막 쭉 우리 그려서 들어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막 사진을 갖다 붙일 수도 없고. 자, 백열등은 자 이렇게 그리면 자 우리 각 층에 이렇게 그려놓은 거는 전기에서는 뭐로 표시하자. 요거 이제 우리 백열등으로 인식을 하자. 자, 우리 백열등인데 옆에 이렇게 날개를 붙여놨어. 그러면 요거는 형광등이라고 좀 하자. 그럼 앞으로 설계도면상 이렇게 보이는 거는 다 누구? 형광등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자. 스위치는 뭐 이렇게 표시를 하자. 콘센트는 이렇게 표시를 하자. 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누구다? 하나의 우리 누구 전기 기구들을 뭐로 심볼로 바꿔가지고 도면에다 이렇게 그려놓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설계 도면에 보고 우리가 이런 그림들이 보이면 이런 심볼들이 보이면 이거 콘센트구나 스위치구나 형광등이구나 알아볼 수 있어야 되더라. 그래서 이 심벌이라는 건 우리 전기 설비를 뭐 하는 거다. 하나의 심벌로서 이제 우리 누구 그림으로서 이렇게 표현한 게 누구다. 심벌이 되는구나. 자, 그러면 거기 우리 누구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보니까 첫 번째 우리 심벌하고 나와 있죠. 심벌. 자, 우리 심벌부터 한번 보면 자, 우리 스위치 및 콘센트하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스위치 심벌하고 자, 우리 콘센트 심벌 대표적인 것들을 얘네들을 좀 얘기를 하면 자, 우리 첫 번째 나오는 게 콘센트가 지금 우리 누구 위쪽에는 콘센트 나오고 중간에 지금 뭐가 나와? 스위치 전멸기들이 나와요. 그러면 자, 먼저 볼 거. 자, 우리 첫 번째 자, 우리 콘센트는 심벌이 어떻게 생겼냐? 대표적인 거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 거기 있는 거 다 외울 수는 없죠.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몇 개만 좀 한번 볼 거예요. 자, 콘센트 그러면 콘센트는 우리 집에 있는 콘센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 우리 집에 있는 콘센트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네모난 거 이렇게 동그래 가지고 돼지코 달려 있잖아. 이렇게 돼지코 꽂는데 맞아요. 그럼 얘가 우리 누구 콘센트 심벌이요. 동그라미에다가 누구 돼지코 달려 있으면 얘가 누구다? 콘센트 심벌이구나. 우리 집에 있는 콘센트 한번 떠올려 보시면 돼. 돼지코 꽂는 데 있으면 얘가 우리 콘센트 심벌이구나. 대신 요 콘센트들 다 보면 대부분 어디 있어요? 벽에 있죠.
벽에다가 우리 바닥에서 뭐 한 1m 정도 1m 안쪽에 가지고 벽에다가 다 이렇게 우리 누구 콘센트 시설해 주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벽에다가 이렇게 붙인다라는 표시를 여기를 까맣게 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벽부지형 콘센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콘센트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콘센트 동그라미에 돼지코 달린 거 대신 왼쪽으로 우리 까맣게 칠해준 건 누구다? 벽에다 부착용이다. 벽부지형이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해두시면 되고 얘가 우리 누가 되겠다? 콘센트에 대한 심벌이에요. 그래서 콘센트에 대한 심벌 시험 문제 물어보니까 우리 집에 있는 콘센트 돼지코 꽂는 거 기억만 좀 해두시자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콘센트는 콘센트인데 이제 여기다가 뭐 WP 이렇게 표시해놓으면 얘가 우리 누가 된다? 방수형이 되는 거야. 방수형. 자, 그래서 우리 누구 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해주는 우리 WP는 누구다? 방수형 콘센트가 되겠다. 그 다음에 거기 우리 누구 뭐 EX 해놓으면 얘가 누구 방폭형이 되고 방폭형. 그 다음에 여기다 뭐 E 붙여놓으면 얘는 접지극부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H 붙여놓으면 얘는 누가 돼? H 붙여놓으면 의류형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우리 약호 기호들을 뭐를 붙이냐에 따라 명칭들이 좀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둘 거는 그래도 시험에 좀 우리 누구 나왔던 거는 콘센트 심벌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콘센트 심벌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자 콘센트 심벌에다가 이제 약호 어떤 거 붙이냐 자 WP를 붙이니까 얘가 무슨 형이 되더라? 방수형이 되더라. 다음 중 방수형 콘센트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콘센트에 누구 붙은 거? WP 붙은 거. 아시겠나요? 자, 이 정도만 우리 콘센트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 물어보는 게 우리 누구 평균적인 내용들이에요. 나머지는 한 번쯤 확인 한번 해 두셔도 돼요.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니까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콘센트 심벌들 오른쪽 위에서 한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보니까 이렇게 생긴 게 있네. 비상용 콘센트가 있네. 비상용 콘센트. 우리 그냥 우리 용자 빼고 비상 콘센트. 자, 비상 콘센트라는 게 나오는데 비상 콘센트는 우리 전기 쪽에서 쓰는 건 아니에요. 전기 쪽에서 쓰는 건 아니고 얘는 어디에서 소방에서 사용하는 심벌이에요. 소방용. 그래서 소방에서 사용되는 우리 심벌이고 이거 예전 심벌이고 지금은 이것도 이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냥 우리 심벌 정도만 시험 문제는 있으니까 심벌 정도만 좀 기억해 두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는 콘센트 꽂는 게 2개짜리가 있고 3개짜리가 있죠. 예전에 우리가 비상용 콘센트 그러면 2개짜리는 단상용이고 3개짜리가 삼상용이에요. 삼상용. 그래서 단상 220V하고 삼상 380V를 같이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게 소방에서 우리 누구 소방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삼상이 없어. 380이 다 220이에요. 우리 요거 콘센트처럼 다 생겼어요, 이제. 비상용 콘센트도 다 콘센트처럼 생겨가지고 그냥 콘센트 꽂게끔 돼 있지. 옛날에는 얘네들이 칼날 모양이 있어요. 칼날. 그래서 우리 뭐 예전에 한 20-30년 전에 110V 쓸 때 이렇게 칼날처럼 생긴 그런 형태로 칼날 3개 꽂게끔 이렇게 뭐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콘센트는 안 써요. 안 쓰지만 그냥 심벌이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우리 기억을 좀 해두시자. 자, 콘센트인데 콘센트가 우리 돼지코가 2개 있는 것과 3개 있는 게 같이 한 박스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얘가 누가 되겠다? 비상 콘센트가 되겠다. 기억을 좀 해두시자. 자, 우리 콘센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한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보시면 콘센트에 대한 것들은 확인이 좀 가능할 것 같고. 자, 그 밑에 가니까 우리 누구 세 번째라 그럴까요? 자, 우리 전멸기가 나와 있네. 전멸기 일명 누구 얘기하는 거냐? 스위치 얘기하는 거예요. 스위치. 자, 한번 그냥 확인 정도 한번 해두시는데 보니까 전멸기 스위치는 동그라미 우리 까맣게 칠해놨는데 좀 쬐끄맣죠?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이렇게 우리 누구 크게 우리 큰 동그라미를 까맣게 이렇게 다 칠해놓으면 얘가 누구냐? 비상용 우리 백열등이에요. 비상조명이란 얘기예요. 비상용 조명. 얘는 비상용 조명이고 조그맣게 우리 누구 스위치가 이렇게 우리 누구 조그만 원에다 까맣게 칠해놓으면 얘가 누구다? 스위치 전멸기이에요. 전멸기. 일명 스위치 얘기를 하는데 스위치에다 여기다 2자가 붙은 게 있고 3자가 붙은 게 있대요. 2자 붙으면 2로 스위치, 3자 붙으면 3로 스위치가 돼요. 근데 스위치는 스위치인데 2P 또는 3P 이러고 붙어 있어. 얘는 우리 누구 2극 스위치가 되는 거고 얘는 3극 스위치가 되더라. 근데 2로 3로 2극 3극 얘네들 갖고 헷갈려가지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생긴 모양 그냥 어떻게 생겼냐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그냥 차이점만 한번 보세요. 굳이 얘네들 갖고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냥 차이점 그냥 우리 확인 차원에서 저한테 우리 누구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길래 제가 그래서 그냥 설명만 한번 드리면 2로 스위치는 자 우리 스위치가 2로 스위치는 어떻게 생겼냐? 여기에 이렇게 우리 누구 전선 꽂는 게 우리 누구 하나씩 있어가지고 여기 전선 꽂고 여기 전선 꽂고 있고 똑딱이 스위치예요.
우리가 일명 텀블러 스위치라고 얘기하지만 똑딱이 스위치. 3로 스위치라는 건 자, 우리 두고 3로 스위치는 자, 얘가 우리 말 그대로 로자는 길로자죠. 길이. 이 우리 두고 전선 꽂을 수 있는 길이 몇 개? 2개. 3로는 전선 꽂을 수 있는 길이 몇 개? 3개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도 꽂고 여기 꽂고 여기 꽂고 그래서 이렇게 전선을 꽂아가지고 이렇게도 연결할 수 있고 또는 이렇게도 연결할 수 있고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우리 두고 연결을 할 수 있는 이런 스위치가 누가 되겠다? 3로 스위치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 두고 위아래 이렇게 연결했다 이렇게 연결했다 왔다 갔다 연결할 수 있는 얘는 그냥 우리 두고 2로 스위치는 무슨 용? 껐다 켰다용. 아시겠나요? 제가 우리 두고 1호와 3호 차이점이고 2극과 3극 스위치 그럼 얘네는 뭘 의미하는 거냐 확인 한번 해두시면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또는 요 우리 두고 이 촬영실도 마찬가지죠. 출입문 옆에 보면 우리 다 뭐 달려 있어? 스위치 달려 있죠. 출입문 옆에 보면 스위치가 달려 있는데 이렇게 우리 똑딱똑딱 껐다 켰다 해주는 요 스위치가 2개 달려 있어. 그러면 얘가 우리 누가 돼? 2극 스위치라고 보면 돼요. 얘가 우리 두고 2P 2극 스위치구나. 또는 자 이렇게 우리 두고 껐다 켰다 하는 게 몇 개 있다? 3개 있다 그러면 얘가 우리 누구다? 3P 3극 스위치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돼 인식을. 그래서 얘는 우리 누구 선 꽂는 게 우리 몇 개? 2개냐 3개냐 2로 3로 그 다음에 똑딱 우리 스위치가 몇 개냐 2극이냐 3극이냐 이런 개념으로 좀 비교해서 보시면 될 거란 얘기예요.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게 2개냐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게 3개냐 이런 개념으로 좀 인식을 좀 해두시죠. 한번 우리 확인만 시켜드린 거니까 굳이 얘네들 갖고는 큰 뭐 시험 문제나 이런 거는 없으니까 확인 정도만 한번 해두시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가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밑에 이제 어떤 우리도 기호 약호를 붙여주니까 우리 누구 명칭이 변하죠. WP 붙여놓으면 방수용, 뭐 EX 붙여놓으면 방폭형, 우리 누구 스위치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확인은 한번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니까 자, 네모난 박스에다가 S 이거 스위치 자 이렇게 표시하면 얘가 누가 된다? 개폐기라고 표현해 주더라. 개폐기가 일명 누구? 개로 했다 폐로 했다 열었다 닫았다 해주는 스위치 얘기하는 거예요. 스위치. 그래서 얘가 개폐기 심벌이구나. 자, 그 다음에 네모난 박스에다가 B자를 붙여주면 얘가 우리 배선용 차단기가 돼요. 배선용 차단기. 자, 배선용 차단기 브레이커 약자 딴 거예요. 브레이커 약자 따서 약간 배선용 차단기 심벌이다. 그래서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고 예전에는 배선용 차단기를 우리가 명칭을 노퓨즈 브레이커다 그래서 NFB로 이렇게 표현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누구 배선용 차단기 명칭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주냐 약호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배선용 차단기 그러면 얘 약호로는 MCB 또는 MCCB 이러고 좀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모듈 케이스 서큐트 브레이커에서 MCCB라고 우리 표현해 주는데 이걸 줄여서는 그냥 우리가 MCB로도 얘기를 좀 해요. MCB 이렇게도 우리 표현해 주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 2차 실기 시험 넘어가면은 거기 우리 누구의 우리 시퀀스 도면에 MCB 또는 MCCB 이러고 써 있어. 그럼 얘가 누구다? 배선용 차단기구나.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배선용 차단기 약호는 뭔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선용 차단기 좀 기억을 좀 해두시고 그 다음에 뭐 요것도 한번 좀 확인을 해둘까요? 자, 여기다가 2자 붙여놓으면 2는 누구냐? 어스 약자 딴 거예요. 어스. 그래서 어스 접지 일명 우리 누구 접지선으로 또는 우리 전기가 빠져나갈 때 동작을 해주는 얘가 누전 차단기. 자, 어스 약자 딴 2를 붙여놓으면 얘가 누구다? 누전 차단기가 되고 누전 차단기는 약호가 어떻게 되냐? ELB 이제 뒤에 가면 다 나올 거예요. 그때 우리 두고 확인 한번 해두시고 요런 박스 안에다 S 붙이면 스위치, S 붙이면 개폐기, 브레이커 B자를 우리 누구 넣으면 배선용 차단기, 2를 붙이면 어스, 2를 붙이면 누구다? 우리 누전 차단기가 되는구나. 이 정도 기억을 좀 한번 해두시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한 번씩은 좀 확인 정도만 해두세요. 그냥 쳐다보고 이런 게 있구나 그냥 확인 한번 해두셔도 될 것 같고 자, 오른쪽 맨 밑에 가니까 이런 게 하나 나와 있네요. 자, 뭐 여기다 3번이라고 할까요? 우리 지진 감지기라는 게 있죠.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지진 감지기는 심벌이 자, 동그라미 안에 2에다 Q 이 Q 붙여주면 얘가 누가 되겠다? 지진 감지기구나. 그래서 다음 중 요 우리 감지기 심벌 얘 명칭은 뭐냐고 물어봐요. 지진 감지기. 아시겠나요? 또는 지진 감지기 심벌 찾으라 그러면 얘 찾으면 되고 맞나요? 자, 요 정도가 우리 누가 되겠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니까 몇 개 정도 확인 한번 해두시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쪽으로 갈까요? 자, 이쪽으로 와서
두 번째 가니까 이제 배분전반 같은 우리 배분전반들이 좀 나오네요. 배전반하고 분전반. 자, 두 번째 배전반. 그다음에 우리 분전반. 그다음에 제어반에 관련된 것들. 얘네 심벌 한번 보면 첫 번째 우리 배전반으로 한번 보면 배전반은 심벌이 자 우리 네모 박스에다가 X표 쳐놓으면 얘가 누가 되겠다. 배전반 심벌이에요. 배전반. 두 번째 우리 누구 분전반. 자 분전반은 심벌이 어떻게 되냐. 자 우리 사선으로 우리 누구 사각형을 반 잘라가지고 아래를 까맣게 칠해주면 얘가 누가 되겠다. 분전반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우리 제어반. 그러면 제어반은 자 네모 박스 안에다 X표 치면 누구? 배전반이라 그랬고 배전반 양쪽 얘네들을 까맣게 칠해놓으면 얘가 누가 되겠다? 제어반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 세 가지 심벌 확인 정도 한번 해두시는데 또 시험 문제는 거의 출제되는 거는 요거 배전반 가지고 문제가 좀 나올 거예요. 근데 나머지도 좀 확인 정도나 한번 해두시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에 대한 심벌이구나. 그럼 우리가 설계 도면을 봤을 때, 이런 우리 누구 도면 봤을 때, 전기 도면 봤을 때, 이런 표시가 있으면 요 층에 우리 어디에는 우리 제어 분전반이 들어가는구나. 이런 게 있으면 어디에는 배전반이 들어가는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심벌로서 이렇게 표현해 주더라.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갈까요? 세 번째. 자, 우리 세 번째는 자, 우리 조명하고 나와 있네요. 조명기구들. 자, 우리 조명기구들 나와 있고, 자, 조명기구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첫 번째 백열등. 조명기구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은 이제 백열등 선상 자체를 안 하죠. 백열등 그냥 동그라미 그려놓으면 얘가 백열등 심벌이에요. 그래서 이게 백열등이구나. 그냥 참고만 좀 한번 해두시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좀 문제 볼 거 한번 볼까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들. 자, 그리고 조명기구 왼쪽에서 우리 세 번째 보니까 실링 라이트라는 게 돼 있죠. 자, 실링 라이트. 나왔던 것들 한번 보는 거예요. 실링 라이트. 백열등 심벌에다가 요거 약자 쓰는 거야. 실링 라이트 약자 CL. 그래서 CL 붙여주면 얘가 누가 되겠다. 실링 라이트 되는구나. 그래서 백열등 심벌에 실링 라이트. 우리 누구 약호 써주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오니까 요즘에는 좀 안 나오는데 예전에 좀 나왔던 문제. 예전에 우리 누구 시험 문제는 그래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 정도만 하고 가죠. 우리 샹들리에라는 게 있죠. 세 번째 우리 누구 샹들리에. 자, 샹들리에는 우리 백열등 심벌에다 우리 CH 표시해주면 얘가 누가 된다? 샹들리에가 되더라. 그래서 CL 붙으면 실링 라이트, CH 붙으면 샹들리에. 그래서 얘네들이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니까 한번 좀 확인 한번 해두시자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그런 심벌들이 있구나. 한번 참고 한번 해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밑에 보니까 우리 박스 맨 밑에 보니까 순등 H, 메탈할라이드 등 M. 메탈할라이드 등 M, 그 다음 우리 나트륨 등은 N, 형광등은 뭐 F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죠.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기 백열등 심벌에다가 이쪽에다 얘기를 할까요? 나중에 이것도 우리 누구 뭐 물어본 적은 있으니까 한번 확인 한번 해두면 백열등 심벌에다가 여기다가 우리 누구 H 붙여주면 얘가 누가 된다? 순등이라고 얘기를 해. 순등. 자, 우리 누구 백열등에다 M자 붙여주면 얘가 메탈할라이드 등. 메탈할라이드 등. 우리 별명 메탈등이라고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자, 여기 우리 백열전구에다 N자 붙여주면 나트륨 등의 약자에 나트륨 등. 그래서 얘네들이 H 붙으면 순, M 붙으면 메탈할라이드 등, N 붙이면 나트륨 등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 누구 이렇게 우리 날개 붙여주면 그냥 날개만 붙여줘도 요거 누구다? 형광등이구나 우리가 알아요. 요게 우리 누구다? 형광등. 형광등에 대한 심벌이에요. 형광등. 근데 여기다가 F를 붙여줘. F. 뭐 F 곱하기 40 그러면 얘는 누구다? 40W 형광등이야. F 곱하기 우리 누구 32 그러면 32W 형광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 F자 붙은 거는 누구다? 형광등 얘기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호로 H는 순, M은 메탈, N은 나트륨, 그 다음에 F는 누구다? 형광등. 그래서 얘네 우리 약호들 한번 좀 확인을 해두시자. 그래서 F 붙은 게 형광등이구나. 이 정도 확인 한번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배선기호하고 나와 있죠. 자, 배선기호도 거기 한 5가지 돼 있는데 시험에서 물어본 거는 우리 하나 정도밖에 안 물어봐요. 자, 우리 네 번째 우리 배선기호. 자, 우리 첫 번째 천정.
천정, 천장, 천정, 천장, 음패배선. 자, 우리 천장 음패배선이다 그러면 천장 안에 들어가서 음패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죠. 천장 안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그러니까 천장 속에다가 해주는 배선을 우리가 이렇게 표시해 그냥 누구 실선으로. 나중에 설계도면 봤을 때 이렇게 실선이 쭉 돼 있다. 뭐 우리 누구 덱스라든지 이렇게 우리 뭐 반자라든지 이렇게 우리 천장면이 돼 있고 여기 우리 누구 선이 이렇게 일자로 쭉 돼 있으면 아 이거 누구 다 천장 음패배선이구나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거기 보면 우리 밑에는 우리 누구 점선이 좀 길죠. 긴 점선 얘는 바닥 음패배선이고 노출 음패배선은 점선이 좀 작죠. 점선을 짧게 주면 바닥 음패, 점선을 좀 길게 주면 전선을 짧게 주면 노출 음패배선. 자, 우리 노출 음패배선이고 그다음에 점선을 좀 길게 주면 바닥 음패배선이구나. 그다음에 천전 속에다 배선해 주는 건 거기 1점 세선으로. 그다음에 바닥 노출 배선은 우리 뭐가 되겠다? 2점 세선으로 뭐 이렇게 표현해 준다. 그래서 나중에 도면 보고 요런 우리 1점 세선, 2점 세선 뭐 이런 것들이 보이면 이거 무슨 선이구나 알아볼 수 있으면 되고 시험에는 천장 음패배선 정도밖에 아직까지는 안 물어봤어요. 천장 음패배선 정도 요거 물어본 거니까 하나 정도만 기억을 좀 해 두시자는 얘기예요. 이 정도만.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표시가 있는데, 이런 표시 있는데, 얘가 우리 무슨 표시다? 접지. 얘는 접지에 따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접지극, 접지단자. 얘네 우리 누구? 접지에 따라는 표시로 이렇게 해주더라. 예전에는 여기 쓰면 1 쓰면 1정 접지, 2 쓰면 2정 접지, 3 쓰면 3정 접지. 뭐 우리 누구? 3에 쓰면 이렇게 쓰면 특별지 3정 접지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는데. 자, 지금은 이제 우리 누구 이런 1, 2, 3정 이런 게 없어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이 붙이고 누구 이거 접지단자구나 접지극이구나 이렇게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누가 되겠다. 여기까지가 우리 심볼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심볼에 관련된 내용들. 자, 그래서 우리 심볼에 대한 것들이 가끔 문제 나오니까 우리 누구 시험에 나오는 것들 좀 얘기를 드렸고 아까 얘네들 중에는 요거 우리 F가 뭐의 약자냐고 물어봐. 약자 중에 F 붙은 건 누구다? 형광등이다. 요거 우리 시험에 물어본 적 있으니까 뭐 이 정도 같이 한번 좀 확인 한번 해두시고 여기까지 우리도 제가 우리 얘기 드린 거는 몇 개 안 될 거예요. 몇 개 안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 우리 누구 지금 봐도 제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우리 몇 개 안 된다고 좀 체크해 드렸죠. 이 정도만 보셔도. 근데 이제 문제를 이렇게 우리 기출문제 관련도 우리도 기출문제 뒤에 이렇게 풀다 보면 이 정도 선만 보면 거기 나오는 것들 몇 개 정도만 확인하면은 큰 무리는 없을 거란 얘기예요. 나머지는 시간 되시는 분 추가적으로 보시고 싶은 분만 한번 좀 확인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갈까요? 여기로 갈까요? 두 번째 우리 누가 나와 있냐? 전선이라는 게 나와 있죠. 전선. 이제 전선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자는 얘기예요. 우리 전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첫 번째 전선의 구비 조건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러면 내가 전선을 사용을 할 때 자, 일반적인 우리 누구 전선들은 요 정도 우리 이런 우리 구비 조건은 좀 갖추고 있었다. 이런 조건은 만족을 해줘야 된다. 자, 구비 조건은 거기 나와 있는 거 다 암기를 좀 해두시면 좋아요. 암기를 해두시면 좋은데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앞글자 따서 경기도 비가 분해. 그래서 우리 경기도 비가 분해. 이거 무슨 얘기냐? 경기도에 지금 비 오고 있대요.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불고 있대 지금. 앞글자 따서 좀 얘기를 한 거고 이렇게 한번 볼까요? 경이라는 건 경제적일 것, 가격이 싸야 돼. 전선이 비싸면 우리가 못 쓴다는 얘기예요. 전선 1m당 100만 원 안 사 우리. 맞아요. 그러니까 전선은 경제적이겠다. 가격이 싸야 되고 기는 기계적 강도가 셀 것, 튼튼할 것, 끊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계적 강도는 튼튼해야 되겠다. 도라는 건 도전율.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냐. 도전율이 뭐 할 것? 클 것.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해야 되겠다. 전선은. 그다음에 비는 비중을 얘기를 해요. 무게. 비중 무게는 작아야 되겠죠.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점점 뭐하냐. 지지물이 튼튼해져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비중 무게는 작아야 될 것. 가는 가요성, 부드러운 성질. 그래서 우리 전선은 부드러운 성질, 가요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우리 이런 형광등 작업이나 실내에서 우리 누구 전선 작업할 때 잘 휘어져야지. 우리 전기기능사 이제 2차 실기 시험 뭐 할 때도 실기 우리가 할 때도 전선이 잘 구부러져야지만 우리가 전선 막 집어넣고 배관 안에다 집어넣고 공사할 거 아니에요. 전선이 안 이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요성이 좋아야 되겠다. 잘 구부러질 것. 부라는 건 누구냐? 부식에 견디는 능력이 커야 되겠다. 부식에 견디는 능력이 클 것. 다른 말로 내식성이 좋을 것.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선이 부식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내는 내구성이 있을 것. 내구성이라는 건 형태가 변하지 않으려는 성질. 외부 충격이나 압력받았다고 우리 누구 전선이 찌그러지거나 형태가 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구성이 있을 것.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 누구 조건 7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1번은 우리 누구 경제적일 것.
가격이 싸야 되겠다. 두 번째, 기계적 우리 누구 강도가 셀 것. 기계적 강도가 튼튼할 것 써야 되겠다. 우리 끊어지면 안 되겠다. 세 번째는 우리 누구의 도전율. 도전율 또는 다른 말로 전도율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는 뭐 전도도 이러고도 나와요. 그러니까 전기가 얼마만큼 잘 통하냐, 잘 통하는 정도. 전기가 잘 통하는 정도. 그래서 얘는 우리 뭐 해야 되겠다? 커야 되겠다. 전기가 잘 통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전율, 전도율이 커야 되겠다. 다른 표현으로는 얘를 허용 전류가 클 것 이렇게도 좀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허용할 수 있는 전류가 많이 보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허용할 수 있는 전류가 클 것. 일명 우리 도전율이 크다. 우리 좀 돌려서 얘기를 하면 허용 전류는 커야 되겠다. 내가 허용할 수 있는 전류값이 커야 되겠다. 같은 표현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 비 그러면 얘는 누구다? 비중을 얘기를 해. 비중. 자, 네 번째. 자, 우리 비중. 다시 얘기하면 얘는 우리 누구 중량비를 얘기를 해요. 중량비 일명 무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비중 무게는 가벼워야 되겠다. 너무 무거우면 우리 실내에서 쓰는 건 상관없지만 실외로 나가면 옥외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지지물 전봇대 철탑에 전선들이 날아다니죠. 전봇대나 철탑 위에 전선이 날아다니는데 무게가 무거우면 얘네들을 지지할 수 있다 없다. 지지하려고 그러면 우리 지지물이 점점 튼튼해져야 되고 우리 누구 견고해져야 돼.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중 무게는 좀 가벼워야 되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작업하기가 좀 수월하더란 얘기예요. 자, 다섯 번째는 우리 가요성이 좋을 것. 가요성이 좋을 것. 부드러운 성질. 잘 구부러져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섯 번째. 부식에 견디는 능력. 자, 부식에 견디는 능력이 좋을 것. 부식에 견딜 것. 자, 우리 부식에 견디는 능력이 좋을 것. 일명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식성이 좋을 것. 같은 표현이에요. 내식성. 그다음 일곱 번째는 내구성이 좋을 것. 그래서 내구성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형태, 전선은 우리 동그란 전선 우리 형태, 그 형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얘가 우리 압력받았다고 찌그러지거나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내구성 그 형태가 변하지 않는 성질은 좋아야 되겠다. 뭐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여덟 번째 가선이 용이할 것. 자, 가선이 용이해야 되겠다. 일명 누구야? 전선 배선 작업할 때 우리 수월하게 수월하게 좀 작업이 가능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뒤에 가면 얘기하겠지만 뭐 경동선처럼 휘어지질 않아요. 사람의 웬만한 우리 두께가 어느 정도 되면 사람의 힘으로 휘질 못해. 그러면 얘네들은 가선 작업하기가 엄청 어렵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 얘네들은 우리 잘 구부러지면서 우리 내가 우리 가선 작업, 배선 작업하기가 수월해줘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우리 전선이 갖춰야 될 구비 조건들 한번 좀 쭉 확인 한번 해두시죠. 다 외울 수 있으면 좋은 거고 나중에 기능사 시험 본 다음에 나중에 나는 기사급 시험을 또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필기 시험에도 나오고 실기 때는 썰하고도 나오고 그래요. 기사급에는. 그러니까 한 번쯤 확인 한번 해두시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애자라든지 뭐 우리 지지물이라든지 할 거 없이 가장 우리 항상 따라다녀야 될 거, 경제적일 거, 가격 싸야지만 우리 무조건 써요. 비싼 거 안 써. 우린 싸야지 쓴다. 강도는 튼튼해야 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공통 조건들이에요. 공통 조건들. 어떻게 보면 자, 확인 한번 해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니까 이제 우리 누가 나오냐? 단선과 연선이라는 게 나오죠. 이쪽으로 넘어갈까요? 자, 우리 단선과 연선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하면 자, 두 번째 단선, 그 다음에 연선. 첫 번째 단선이라는 건 뭐냐 그러냐? 단선은 심선 안에 있는 선이 심선 몇 가닥? 한 가닥. 심선이 한 가닥인 전선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단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심선이 한 가닥이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전선의 피복을 벗겼을 때, 전선 껍데기를 벗겼을 때 안에 도체가 딸랑 몇 개 하나 들어가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 전선의 절연물 피복을 딱 벗기니까 자, 이렇게 도체가 딸랑 몇 가닥, 한 가닥만 들어가 있는 거. 얘가 일명 우리 단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심선 안에 우리 전선이 우리 옥내 전선들 대부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형광등 작업하거나 또는 우리 이런 전선 작업할 때 전선 피복 벗기면 옥내 배선 공사할 때 전선 피복 벗기면 안에 도체 딸랑 하나밖에 안 나와요. 우리 전기 공사하는 것들은. 그러면 우리 걔네들은 다 우리 다 단선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단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 전선 굵기는 다 이제 우리 공칭 단면적을 사용을 해요. 공칭 단면적. 공칭 단면적을 사용하고 다니는 공칭 단면적에 다니는 우리 밀리미터 제곱.
제곱미리미터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우리 전개선은 얘네들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리 스키아라고 읽을까요? 스키아. 그래서 우리 전개선은 우리 누구? 스키아라고 좀 얘기를 할 거다. 그래서 앞으로 미리미터 제곱 이렇게 안 읽어. 우리 전개는 몇 스키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공칭 단면적 공통으로 칭하는 우리 면적을 딱 공통으로 딱 정해놓으면 우리 전선 굵기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1.5, 2.5, 4, 6, 10, 16, 25 쭉쭉쭉 해가지고 우리 누구 전선 굵기들 우리 공통적으로 딱 만들어 놓고 이제 규격을 정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장에서 전선을 만들 때는 1.5, 2.5, 4, 6, 10, 16, 25 얘네들을 딱 정해서 만들어 놔요. 이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전선을 우리 구입에다 쓰면 되는 거고. 근데 예전에는 요거 뭐 미리로도 편하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이 다 우리도 공칭 단면적으로 우리도 그 정해졌으니까 나중에 얘네들 공칭 단면적 전선 굵기도 좀 몇 개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한번 잠깐 보고 가요. 1.5, 2.5, 4, 6, 10, 16, 25 볼까요? 1.5하고 2.5 얘네들 더하니까 얼마 나와? 4 나와. 맞아요. 2하고 4하고 더해 1.5 빼고 2하고 4하고 더하니까 얼마 나와요? 6 나오네. 4하고 6하고 얘네 더하니까 얼마 나와? 10. 10하고 6하고 더하니까 16. 얘네 둘이 더하면 26이 아니라 얼마? 25. 맞아요. 그러니까 앞에 거하고 뒤 거하고 더하면은 거의 다음 전선의 굵기가 나오더란 얘기야. 맞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공칭 단면적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얘네들 우리 두고 그래야지만 전선의 굵기를 우리 두고 산정하시오 또는 전선의 굵기를 찾으시오 할 때 내가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공칭 단면적으로 찾아야 돼. 아시겠어요? 확인 한번 해두시고 두 번째 자 우리 연선이라는 게 나오네. 연선. 자 연선은 심선이 한 가닥이 아니라 심선이 자 우리 누구 심선이 여러 가닥인 전선 여러 가닥. 자, 심선이 여러 가닥인 전선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연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무슨 얘기냐 그러면 얘처럼 전선 이렇게 우리 두고 피복을 이렇게 우리 두고 벗기면 전선 껍데기를 딱 벗겼더니 안에 한 가닥이 아니라 여러 가닥이 이렇게 우리 꼬아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전선 여러 가닥이 이렇게 우리 꼬아져 있는 이런 형태가 우리 누가 되겠다? 우리 누구? 연선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가닥이 아니라 여러 가닥을 이렇게 꼬아서 만든 이런 형태. 얘가 우리 누구? 연선이 되는구나. 그러면 얘는 심선이 여러 가닥이라고 얘기를 했고 얘도 마찬가지죠. 공칭 단면적으로 표현하고 단위는 무슨 단위? 스케 단위 쓸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우리 전선은 이제 다 무조건 우리 공칭 단면적으로 표현해주고 단위는 스케 단위를 쓰겠다. 근데 이게 옥내에서 쓸 때, 옥내에서 쓰는 건 다 스케 단위 공칭 단면적으로 표현해주는데 왜 밖에서 쓸 때 전봇대 위에 달려있는 전선 이런 것들은 옥에서 쓰는 것들은 아직도 미리 단위를 써요. 그런 거 나중에 나오는 것만 몇 개 보고 다 우리 누구 일반적인 전선은 무슨 공칭 단면적 쓴다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해두세요. 그래서 거기 단위 그 다음에 우리 뭐 표시법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자 요거 우리 누구 표시법 한번 확인 한번 해보면 표시법은 자 n/d 이렇게 표시되어 있나요? 앞에 있는 n이 누구냐? 가닥수 얘기예요. 몇 가닥이냐? d는 소선 지름. 그래서 소선 얇은 요 여러 가닥 꼬아놨다 그랬죠. 여러 가닥 꼬았는데 그 한 가닥의 지름이 얼마냐? 한 가닥에 대한 지름. 전체 지름이 아니라 요 우리 두고 선 한 가닥 조그만 거 요 선 한 가닥의 지름이 얼마인지 요거를 우리가 두고 스몰 d로 좀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건 전선이 몇 가닥이냐, 뒤에 있는 건 소선의 우리도 가닥수를 얘기를 하더라. 한번 좀 확인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리얼번 보니까 우리 누가 나와요? 총 소선수하고 나와있죠. 총 소선수. 전체 가닥이 몇 가닥인지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닥수 n은 1 플러스 3n에 n 플러스 1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공식 암기해 두실 수 있으면 좋지만 이거 갖고 가닥수 여기다 넣고 구하라고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닥수는 이렇게 구하는 거나 한번 확인해 두시고 여기 n이라는 게 누구 얘기하냐? 층수에게 몇 층이냐? 자, 우리 연선이라는 건 한번 우리 누구 요 가닥수 굳이 여기다가 넣지 말라 그래서 그냥 찾아요. 찾는 게 우리 편하니까. 자, 우리 요렇게 우리 여러 가닥의 전선을 꼬아서 만든다 그랬어요. 5, 6, 7, 8, 9, 10, 11, 12. 자, 그러면 한 요 정도만 한번 볼까? 이렇게 우리 전선이 있대. 이런 전선이. 그러면 가운데를 맨 가운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영층권이라 그래. 영층권이라 그러고 영층권은 메인 가운데 몇 가닥? 한 가닥을 얘기해. 한 가닥. 자, 그 다음에 영층권 겉에 또 이렇게 돌아져 있는 자, 얘를 자, 얘는 누가 되냐? 1층권이 돼. 영층권을 우리 둘러싸고 있는 얘를 우리가 1층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1층권은 한 가닥 플러스 요 우리 누구 0층권을 둘러싸고 있는 게 몇 가닥이냐? 6가닥이어서 토탈 몇 가닥? 7가닥이 나와. 7가닥.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1층권을 둘러싸고 있는 2층권. 2층권은 0층권 한 가닥, 1층권이 6가닥에 또 1층권을 둘러싸고 있는 얘가 몇 가닥이냐? 12가닥이야. 그래서 토탈 19가닥이 나와. 19가닥이. 만약에 여기에 우리 두고 전선이 한 층 더 있다고 볼까요? 자, 이렇게 우리 두고 한 층 더 있다고 보죠. 뭐 뺑 둘러가지고 이렇게 우리 두고 전선이 하나 더 있다고 보면, 자, 그럼 얘가 우리 몇 층권이 돼? 얘는 3층권이 되겠죠. 3층권. 2층권을 둘러싸고 있는 얘가 3층권이고 얘는 몇 가닥이냐? 한 가닥 플러스 6가닥, 12가닥에다가 우리 3층권에 우리 둘러가 있는 게 몇 가닥이냐? 18가닥이에요. 그래서 37가닥이 나와요. 그럼 얘네들을 우리 두고 1층권이면 1 집어넣고 우리 두고 2층권이면 2 집어넣고 3층권이면 3 집어넣으면 n에다가 우리 두고 1, 2, 3 집어넣으면 얘네 가닥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0층권 넣어볼까요? 0 넣으면 얘 얼마? 0. 그럼 얘가 0이면 얘 전체는 0이죠. 몇 가닥? 한 가닥밖에 안 남아.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그런가 보다 하고,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번 넘어가면 0층권에서 1층권 넘어갈 때 추가된 게 몇 가닥 추가됐어요? 6가닥이 추가됐어요. 6가닥. 1층권에서 2층권 넘어갈 때 몇 가닥이 추가됐어요? 12가닥이 추가됐어요. 12가닥이. 2층권에서 3층권 넘어갈 때 끝에 우리 몇 가닥이 추가됐어요? 18가닥이 증가했어. 맞아요. 그래서 0층권에서 1층권 넘어갈 땐 6가닥 추가. 1층에서 2층 넘어갈 땐 12가닥 추가. 2층에서 3층 넘어갈 땐 18가닥 추가. 무슨 얘기냐? 6의 배수로 증가해요. 한 층 늘어날 때마다 6가닥, 6의 배수, 6의 2배, 12가닥, 3배, 18가닥, 4배, 24가닥, 5배, 30가닥 이렇게 늘어나요. 6의 배수로 계속 늘어나. 층수가 늘어날 때마다. 그러면 37가닥에다 24가닥 더하면 얼마? 4층권은 61가닥이라는 얘기예요. 5층권은 여기에다가 30가닥 더하면 얼마? 91가닥. 이게 5층권이고. 그래서 6의 배수로 증가하는구나. 아시겠나요? 그냥 그 정도 확인해 두시고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얘네 3층권 몇 가닥? 37가닥. 2층권 몇 가닥? 19가닥. 얘 정도 물어봐요. 그래서 2층권이 몇 가닥이냐? 여기다 넣고 계산할 게 아니라 2층 19가닥, 3층 37가닥이구나. 이 정도 기억해 두시죠. 그래서 2층은 우리 2자잖아. 거의 20에 가까운 거 19가닥. 3층이네. 맞아요. 3자로 시작하네. 3층. 3으로 시작하는 얼마? 37가닥.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가닥수 암기하는 게 낫지. 저 공식 외워가지고 저기다 넣고 풀 거 아니란 얘기. 그래서 얘네들 좀 가닥수는 2층권하고 3층권 정도는 기억하자.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연선에 대한 지름하고 나와 있죠. 자, 미음번. 연선의 지름. 연선의 지름은 라지 D로 표현해주면, 자, 우리 연선의 지름은 어떻게 구하냐? 1 플러스 2n d 값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n은 아까 여기서 얘기했죠. 누구? 층수. d는 뭐라 그랬어요? 소선의 지름, 한 가닥, 얇은 전선의 지름. 요거 한 가닥. 얘에 대한 지름, 요거로 할까? 얘에 대한 지름, 얘를 스몰 d라고 표시하면, 그래서 소선 얇은 전선 한 가닥의 지름은 스몰 d, 이 연선 전체 얘의 지름을 라지 d, 얘가 연선에 대한 직경. 그래서 전체 직경을 구할 때는 1 플러스 2n 곱하기 두고 소선의 지름 d, 스몰 d로 구할 수가 있더라. 확인 한번 해두시고, 그 다음에 연선의 단면적하고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있구나. 굳이 뭐 연선의 단면적까지 구해달라는 얘기는 안 하니까 참고 정도만 해두세요. 연선의 우리 누구 단면적, 단면적 A는 소선의 단면적에다 누구 곱한 거? 가닥수 곱한 거예요. 소선의 가닥수는 소선의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 제곱 곱하기 가닥수, 뭐 이렇게 구할 수 있더라. 요게 우리 누구 지름, 소선에 대한 지름을 구하는 공식이 지름. 그래서 전선 원이 있으면 원에 대한 요거 우리 누구 원에 대한 요거 단면적 얘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자, 우리 반지름을 r, 지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름을 d라고 이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면적은 어떻게 구해주냐? 원에 대한 면적, 얘는 파이 r 제곱 이렇게 구하죠. 원래는 파이 r 제곱. 근데 얘 반지름이 안 줘지고 지름이 줘지면 지름은 반지름은 지름이 얼마? 반이죠. 그래서 파이 반지름 대신에 우리 누구 지름을 얼마로 나눈 거? 2로 나누면 얘가 누가 돼? 반지름. 그래서 여기에 제곱해 주니까 공식이 얼마? 4분의 파이 d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의 제곱에서 4,
우리 지름의 제곱에서 우리 누구 제곱 이런 공식이 나오더라. 뭐가 좋아질 때? 직경이 좋아질 때.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있구나. 그냥 우리 누구 확인 한번 참고해 두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전선의 종류하고 나와 있죠. 전선의 종류. 자, 우리 전선의 종류부터는 다음 시간에 좀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전선의 종류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절연전선이라든지 케이블 뭐 약호들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같이 추가적으로 몇 개 좀 더 얘기 드리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까지 해가지고 이번 시간은 단선과 연선까지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심벌이 어떤 게 있고 그 중에 우리 어떤 게 시험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전선이 갖춰야 될 구비 조건과 단선이라는 건 뭐고 연선이라는 건 뭔지 한번 좀 확인 한번 했어요. 자, 얘네들 내용 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전선의 종류부터 그다음에 절연전선 이제 약호들 약호 기호는 몇 개 좀 알아두셔야 돼. 시험 문제 몇 개 나오니까 나오는 것들만 몇 개 정도 확인 한번 좀 해두시자는 얘기예요. 자, 이번 시간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이어서 얘기 드리도록 하죠.